자, 27번입니다. 건물만의 경매에서 가끔 낙찰받는 경우도 있더라. 토지 소유자가 LH공사다. 자, 우리 창원의 어찬면에 이런 공장이 35억짜리가 한 15억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건물만 매각해놨죠. 이런 경우는 안 사는 게 맞는데 땅은 LH공사입니다. 이럴 때는 사도 상관없어요. 사면은 여러 기간이 여러 뭐 10년짜리 공장을 쓰다가 마이너스 6개월 전에 시가로 뭐 매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LH가 뭐 땅을 평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때 되면은 다 파는 겁니다. 분양해서 파는 거니까 이제 사시면 되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도 보니까 내가 빠지는데 월세를 한 300 받는 게 있어요. 300 받는 게 있는데 지로는 주판다 보니까 한 50만 밖에 안 줘. 주판 나니까. 그러면 그건 사도 됩니다. 그죠? 주판 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서강대나 여러 신촌 연대 앞에 무슨 구분 건물이나 상가나 무엇이 나왔어요. 구분 건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아까 지금 철거할 건물입니다. 철거 당할 이런 뭐 예로 401호가 나왔어요. 예로 한 50평이 나왔어요. 예로 게스트하우스 할 만한 이런 자리인데 나왔다. 근데 지로는 뭐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주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그 이제 외국인들 이래서 한 달에 한 500달러, 500만원 정도 5,000달러,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되더라. 그러면은 그런 거는 괜찮아요. 알겠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땅이 빠졌고 건물이 나왔는데 법칙거리 성립합니다. 모텔인데 한 달에 지료 많이 주면 한 300 정도 주면 되겠는데 모텔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앞으로 뭐 30년 동안에 여러 건물이 던드려고 한 30년 동안에 월세를 다 주고 차법마상 떼도 한 달에 3천만원 버린다. 그럼 뭐 지료 300 주도 3천만원 버린다. 그러면 그런 거는 사셔도 되고 나중에 30년 지나면은 또 매수물 뭐 매수 청구권에 신청해가지고 또 사가라. 건물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은 건물만 매각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은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요것도 205짜리 18억에 많이 들어있죠. 건물만 매각인데 아마 상당히 높게 파는 걸로. 얘는 이제 땅이 아마 통산자원부인가 뭐 그쪽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땅이라서 이런 거는 건물을 싸게 샀을 때 국가에 또 대파할 수 있는 막 그런 또 법조항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잘 적용되면은 또 돈 되는 게 있고. 건물은 일단은 낙찰을 끌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다 상황을 보고 하는데 낙찰을 조금 주저주 해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95%는 철거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철거 안 하는 5% 10%를 찾기가 지금 쉽진 않아요. 그런 거를 잘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28번. 평택에 이 주택이 나옵니다. 그죠? 토지, 건물 전부고 토지 지분이다 해놨다. 그죠? 자, 우리 집값의 지론을 매주는 4% 정도. 4% 내지는 4.5%가 맞는데, 보통 한 4%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로를 받을 수는 있다. 그죠? 자, 봅니다. 19에 3682. 요거는 답을 다 주놨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 이런 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19에 3682 보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29번 봅니다. 29번. 토지만 매각인데 왜 높게 낙찰될까? 자, 토지만 낙찰받는데 왜 높게 1차에서 때가닥 이렇게 팔리느냐? 그런 것은 전부 다 이 건물을 공짜로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는데 법칙권이 성립 안 하니까 내가 묵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건물은 철거당할 운명이다. 법정권이 성립 안 한다. 철거당해야 되니까 내가 땅을 조금 높게 사더라도 우리 건물이 10억이면은 내가 10억짜리를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낮춰받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0번 봅니다. 30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가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 1페이지 나왔습니다. 1페이지 3번에 보면은 이런 강좌가 되겠죠. 강좌.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유튜브 가셔가지고 이제 황경진 경매 해가지고 주로 이런 걸 보면 돼요. 32강 이런 거는 황경진 32강 이러면 됩니다. 유튜브 가서
유튜브에서 황경진 32강. 그러면 78강부터 80강은 79강도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79강도 보고, 80강도 보고, 81강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15강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건물과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보는 걸로. 알겠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오늘 배운 거는 주로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하고 이게 만약에 대학원에 가면은 보통 물어봅니다. 면접할 때 물건하고 채권의 차이점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는 주로 요겁니다. 관습법상의 물건, 법정지상권, 그죠? 대전작입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경매로 달리게 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간섭상 취득하게 되는 막강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다. 같아야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법치권은 민법의 366조에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2번은 판례에서 생긴 관습상의 불상권은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없지만은 이제 주인이 같으면은 성립할 때는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33번 법정 성립하는 경우는 대지 건물 소유자와 땅하고 건물이 같더라. 이럴 때는 건물이 존재되는 거고요. 땅은 소유자는 A인데 건물은 B더라. 이럴 때는 건물이 처거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800만짜리인데 높게 팔리는 거는 요 2억짜리를 꿀꺽 상기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높게 팔리는 거예요. 성립 안 합니다. 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요거는 이제 자, 보통 이겁니다. 요리 써놨는데 요거는 임야에 설정보다 앞서든 뒤서든 요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주로가 한전입니다. 한전. 구분상권은 주로 한전 철탑 세울 때 그거는 건전항보다 뒤라도 인수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 그런 것은 우리 그 지하철이 있죠. 서울에 지하철이 2호선이 지나갑니다. 내 상가 밑에 그죠? 토지 별도 등재해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인수다 합니다. 내가 야 2호선 수업해 내 땅 밑에 왜 다녀 이러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철도법이 나와 있어요.